네, 안녕하십니까. 깡스클럽 강재훈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 자체가 이슈가 좀 강하게 전개된 그런 모습이었는데, 우선 중국에서의 전인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 성장률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빠졌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였는데, 원래 경제 성장률 자체를 제시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어느 정도 해놨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악재다라고는 할 수 없었고, 그리고 그 외적으로 이제 GDP 대비해서 얼만큼의 부양책을 필 것이냐, 그리고 재정 적자를 얼만큼 소요를 하면서 그만큼 부양책이 크게 나타낼 거야. 이 부분이 중요했었는데, 실제로는 이 부분은 시장에서 예상치보다 소폭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난 케이스였는데, 그보다는 홍콩에 관련된 이슈가 크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사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홍콩에서의 대규모 시위가 계속해서 일어났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라든지 이쪽에서 계속해서 압박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자체가 안 되고 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제로 크게 부각이 되었던 그런 케이스였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의 이제 미국에서의 중국에 대한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무역 협상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홍콩에 관련된 이슈라든지 중국에 대한 코로나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전과는 흐름이 좀 다른 그런 양상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국내 증시라든지 아시아 증시가 전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요일날 하락을 좀 강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다 그러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원달러 환율 자체가 올라간다 했을 때 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외국인들의 차익 실업 물량이 떨어질 수 있다. 환차 손해에 대한 우려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이지만, 실제로 국내 증시에서 그동안 외인들이 매도를 하고 오히려 매수했던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환차익을 보고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난주 금요일날 시장 전체적으로 보고 이번 주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금요일날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 초반은 2,000포인트에서 출발했다라는 부분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이제 중국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한 경계감이 확대가 되고 장중에 미선물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국내 증시가 1.4% 하락한 1970포인트에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장중에는 1960이라는 박스권의 상단 자리대에서 지지를 받는 그런 흐름도 보여줬는데, 우선은 거래대금이 9조 5천억으로 거래대금이 요 근래 들어서 비슷한 수준을 다시금 나타냈다 되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지난주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강하게 하면서 지수를 올렸던 부분의 일정 부분을 반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4,700억을 매도를 했고 기관에서는 4,400억이라는 매도가 출회가 되었습니다. 선물 쪽에서가 좀 더 약세를 띠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러니까 선물 같은 경우는 베이시스가 최근 들어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시장에서 우려감이 증폭이 되다 보니까 선물 쪽에서가 오히려 더 하락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는데 1.8% 하락한 모습이었고요. 외국인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306계약 정도 매도를 했다 됩니다. 장중에는 매도가 4,000계약 이상을 매도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대부분 축소가 된 상태로 마감이 되었고, 이제 누적 매수는 77,000개인데 베이시스가 0.37%로 벌어졌다 되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베이시스가 0.3% 미만으로 움직였었기 때문에 지난주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에서의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된 그런 모습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베이시스가 다시금 벌어졌다는 부분이 금융투자에서 들어왔었던 프로그램 이런 부분이 고스란히 다시금 출회되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는 흐름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코스닥도 1% 정도의 하락으로 마감되면서 이제 708포인트로 마감되었고 거래대금이 여전히 거래소보다 많은 10조 8천억 정도를 나타냈다 됩니다. 역시 외국인과 기관에서 동반 매도가 나타났다는 부분은 변동이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우선 중국 증시 같은 경우가 전인대라는 모멘텀 이 부분이 사실 부각이 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인대를 앞두고 중국 증시는 관망세가 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오히려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전망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전인대보다는 홍콩에 관련된 이슈가 더 크게 작용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홍콩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결국은 1.89% 하락한 2,813포인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요. 반면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혼조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초반에는 홍콩 이슈에 따라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으로도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실제적으로 약세를 출발하긴 했었는데,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무역 협상 관련해서는 유화적인 언급을 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앞두고 선거가 9월 때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협상 부분을 파기를 하거나 다시 재협상을 할 만한 물리적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일자 합의했던 부분을 최대한 이행을 하라라고 압박하는 용도로 쓰인다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시장에서 이제 정치적인 노이즈가 약간 발생했다는 부분이 시장에서 하락 요인은 작용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유화적인 언급이 나왔던 부분이 반등을 하고, 그 다음에 파우치 소장 같은 경우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영웅으로 좀 부각이 된 그런 케이스가 되기도 합니다. 모더나의 임상 결과가 굉장히 희망적이다라고 발언했다는 부분, 이 부분도 미증시가 반등하는데 어느 정도 일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유틸리티라든지 인터넷 관련된 쇼핑, 뭐 운송, 반도체, 헬스케어 대부분이 강세에 뛰었다가 되고, 이제 미국에서 상원까지도 통과한 법안 자체가 이제 중국에 있는 미국에 상장된 중국 법인들, 여기에 대해서 더 관리를, 더 감독을 더 강화한다라는 부분과 새롭게 이제 미증시에 중국 기업들이 상장하는 것을 막겠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중국 상장주들이 굉장히 좀 전체적으로 큰 폭의 하락을 나타냈다 되고, 그다음 원유 서비스, 에너지 쪽 같은 경우는 그동안 상승을 많이 보이다가 유가 자체가 소폭 조정을 보이는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결과적으로 차익실이 좀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금요일 날 국내 증시에서 미 선물 지수를 한 0.7% 정도 하락을 선반했었는데, 실제로 미 증시는 하락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국내 증시는 오늘 상승 출발이 가능하다고 됩니다. 다만 오늘 미 증시라든지 유럽 증시가 휴장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제한된 흐름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변동성 지수는 계속해서 약세 흐름이 이어지면서 28선 초반까지 내려왔고, 유가도 역시 하락을 하긴 했지만 33불선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다음에 MSCI 코리아 인덱스는 이제 환율적인 부분도 크게 작용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1.46% 하락을 했고,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이런 미중 간의 분쟁이 다시금 나타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상승 좀 나타냈다 됩니다. 다만 달러 인덱스는 계속해서 같은 자리대에서 반복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되겠죠. 그래서 원의 환율 같은 역의 환율 같은 경우가 1,240원으로 이제 마감이 되게 된다. 환율적인 부분에서 꺾이는 흐름이 나타날 거냐, 아니면 오히려 이 환율 구간대에서 외국인들이 환차익을 노리고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전인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중국에서 전인대를 하기 전에 시장에서 먼저 GDP 성장률은 이번에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똑같이 이번에 나타난 그런 케이스였는데, 시장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GDP 성장률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악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던 거죠. 재정 적자율을 좀 보게 되면 예전에 이제 2018년도나 2019년도 이때가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본격화될 때였었는데, 이때도 이제 내수를 살린다 하면서 재정 적자율을 약 2.6%, 2.8%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높여놨었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약 3.5% 정도 하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3.6%라는 재정 적자를 감안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재정 정책을 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이제 고용 목표를 이제 900만 명 정도를 이제 만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900만 명 정도를 만든다 하면은 실제로는 약 4% 정도의 성장률을 나타내야 된다가 됩니다. 그래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런 부양책의 효과를 3분기와 4분기 때 못해도 중국에서의 성장률을 약 7에서 8% 매 분기마다 뽑아줘야지 그 정도의 성장이 가능하다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부양책의 효과를 나타낸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발표했던 부분이 신형 도시화, 5G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신도시화를 만든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이제 서부 지역을 개발한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방을 많이 개발하는 인프라 투자 그대로 발표를 했고, 그 외적으로 이제 제조 혁신이라 하면서 여러 가지 첨단 산업에 대한 육성을 다시금 발표를 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홍콩에 대한 국가안전법을 제정할 필요성을 강조를 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실제로는 약간 문제가 된 그런 게 있었고, 반대로 이제 미중 간의 일자 합의에 대한 부분을 공동 이해하는 것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는 부분에서 실제로 중국 역시도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무역 합의한 부분을 열심히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을 확대하려는 그런 흐름은 서로 간에 피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홍콩 사태라든 이런 부분은 결국 노이즈성으로 시장에서 작용한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이 예전에 2008년도 금융위기가 발생되었을 때는 전체 이제 부양책 규모 자체가 이제 약 11.5% 정도 부양책 규모가 전체 GDP에서 차지한 부분이. 근데 이번 같은 경우 13.9%니까 예전보다 더 강하게 부양책을 핀다, 이렇게 나타나는 케이스겠죠.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예전에 미국 같은 경우가 5.4% 정도의 부양책이었지만
이 미국도 12.5%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둘 다 엄청난 규모의 부양식을 하는데 예전만큼 미국보다 중국이 월등히 높지는 않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규모 자체가 역대 최고 수준을 이런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국내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전 세계가 공조가 되면서 많은 돈을 쏟아붓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증시 자체는 뭐 상당히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관건은 여전히 똑같겠죠. 코로나 사태를 얼마큼 빨리 완화시킬 수 있고 경제 활동 자체를 정상화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상해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중국 상해 지수가 계속해서 2,900이라는 자리대를 돌파하려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모멘텀적인 부분에서는 전인대가 시작한 주에 오히려 위쪽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했었는데 오히려 시장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중국 지수 같은 경우는 2,800 초반자리대에서 지켜주는 흐름이 중요하고 이 라인대에서 반등을 하면서 이 구간에서 쌍바닥을 만들어서 다시금 상단 자리를 돌파하는 가능성이 높아지느냐 이게 중요한데 실제로 이런 과정을 겪으려면 시간은 좀 걸릴 수밖에 없다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미증시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장에서 이제 앞전에 똑같았었는데 홍콩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했었을 때 그때도 이제 실제로는 미증시는 견조했었다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 홍콩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미중 간의 합의를 어느 정도 무역 협의를 한다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부각이 될 때마다 오히려 미증시는 견고하게 움직였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실질적으로 미증시는 연휴를 앞둔 상태에서도 견조하게 마감이 되었다가 됩니다. 그래서 S&P 지수가 국내 코스피와 동조가 많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S&P 지수를 보게 되면 중요 가격대가 2,940포인트라는 박스권의 상단 자리가 중요하다가 됐었죠. 그래서 이 자리는 그대로 지켜지면서 소폭의 강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슈가 나타나지 않는다가 되는 한 주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향후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 부분이 지속이 되게 될 경우는 추가적으로 반등을 하나 더 뽑을 수 있고 마디 하나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인데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약간은 더 강하게 움직였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나스닥은 코스닥과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 정도가 되긴 하는데 물론 코스닥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박스권의 상단자에 돌파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추세 자체를 계속해서 타고 가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 추세 라인대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전히 나스닥 지수도 강세가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2일 날 금요일 날 시장을 한번 보게 되면 금요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코스닥이 1% 정도의 하락을 나타내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덜 떨어졌다 되고 종합지수라든지 대형과 중소형은 1.4% 전후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우선은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된 쪽이 우선 증권업종이 2,000포인트를 이제 한번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서 기대감이 높았었는데 결국 증권의 하락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 외적으로 시총상이라고 할 수 있는 IT라든지 금융, 자동차, 그리고 소재, 산업재 전체적으로 하락이 나타났다 됩니다.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카카오라든지 네이버가 신고가를 보이면서 이쪽에 대한 수급이 사실 개인들이 많이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 된다. 이쪽이 계속해서 강세가 그나마 나타났다 되고 의료라든지 면세점이라든지 중국 관련된 쪽 그리고 방어주 쪽 전체적으로 약세 하락을 나타냈다. 이 부분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도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게 되면 우선 전체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볼 때 매수 쪽에서는 에코프로미라든지 한진이라든지 KT 약간 이런 쪽에 대해서 동반 매수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약간 개별 성향을 많이 띈다 정도 보시면 되고 매도를 볼 때는 이제 시총 상위 역시 IT와 금융 그리고 자동차 이런 쪽이 동반 매도로 나타냈다가 됩니다. 그다음 기관에서도 역시 프로그램을 중심 움직였었기 때문에 기관에서 매수는 대부분 없는 동반 매수 없는 상태가 이어졌다가 되고 이제 인버스 쪽에 대해서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되었다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 여전히 후행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매도를 보게 되면 시총 상위 중심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레버리지 그 자동차라든지 그 외적인 쪽에서 시총 상위가 대부분 동반 매도가 나타났다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의 수급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금요일 날 대규모의 매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전체 일주일 동안 볼 때는 소폭의 매도로 마무리가 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목요일까지는 실제로 국내 증시에 대해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연속해서 보여줬었는데 이 부분이 금요일 날 출회가 되면서 약 380원 정도를 매도했다가 됩니다. 그럼 외국인 같은 경우는 380원 매도면 기존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홍콩 관련된 이런 미중 간의 문제가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시금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관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가 매도를 했지만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가 일부 나타난 모습을 보여줬다가 되고, 코스닥은 동반 매도가 이어졌다가 됩니다. 다만 역시 코스닥에서도 외국인들의 매도는 제한적이었고 기관에서의 매도가 좀 더 강하게 전개되었다 정도. 선물에서 외국인 매도, 기관이 매수 비슷했는데 기관에서는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투시는 매도를 한 반면에 금융투자가 매수를 했다가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금융투자에서는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했기 때문에 차익 거래를 그대로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에서 특히 금융투자가 차익 거래를 이어간다는 이야기는 시장에서 배시가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나면 다시금 현물 쪽에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시장 전체적인 업종별 등락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소재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산업재 이런 쪽에 확연하게 강세를 띠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바로 그 전주에 시장에서 코로나 관련된 이런 수혜주다라고 하는 언택트 관련주들이 강세를 띠면서 상대적으로 경기 관련주가 약세를 띠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지난주 한 주 동안에는 지수가 2%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었다가 되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하는 흐름을 보여줬다가 되겠죠. 그래서 반대로 시장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지지난주 강세를 띄었었던 음식료라든지 그리고 내수 관련된 통신 뭐 여러 가지가 오히려 하락을 했다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수 자체가 코스피 지수 한단계 위로 가기 위해서는 경기 관련된 쪽에서가 강세를 띄어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쪽에 강세 띄다가 금요일날 소폭 내려왔는가 다시 이번 주에 이쪽에서 강세를 띌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종합주가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 지수를 볼 때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가 사실 중요 라인대를 돌파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대가 실제적으로 이제 추세상에서 보게 되면은 세경의 상단 추세를 넘어간 그런 그림을 보여준다든가 이 자리대 넘어가면은 바로 그 다음에가 중요한 가격대가 박스권의 자리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자리대를 돌파 흐름까지도 보여주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난주 금요일날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라인대에서 밀린다가 되면은 추가적으로 크게 밀릴 자리는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밀린다가 할 경우는 추세 라인대를 돌파하고 지지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대가 장중에 좀 세게 내려온다면은 1940포인트 정도까지가 열린다 정도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GTS를 이제 1960짜리대에서 지지를 밟고 다시금 이제 2000포인트 전후단을 올라간다면 그 다음부터는 박스권 자체가 1980에서 2240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 안쪽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거나 최소한 매도가 나오지 말아야 된다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가 지난주 금요일날 샀던 물량을 대부분 쏟아내긴 했지만 지난주부터 들어오는 흐름을 보여줬다는 부분에서는 이번 주도 어느 정도 홍콩에 관련된 이슈가 더 확대되지 않는 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라인대 넘어간다면 이제 박스권 상단 자리 이 라인대가 이제 열린다 하더라도 이거 약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형지수 마찬가지로 보도록 하죠. 대형지수로 마찬가지 똑같은 케이스죠. 이제 전체적인 세경의 추세 라인대를 돌파하고 나서 지지를 밟고 갈 것이냐 아니면 바로 강세를 띌 것이냐 이 정도의 차이는 동일한데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날 어느 정도 지지 라인대가 중요한 자리를 찍어 있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한번 세게 나타나면서 내려온다 정도만 염두를 해두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추가적인 윗조리 방향과 그 지지를 받고 나서 마찬가지로 박스권 안쪽에 회귀하면서 박스권 안쪽에서 수급적인 부분이 외인과 기관에서의 프로그램 이런 부분이 동반해서 나타난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이 매물대를 소화할 수 있다는 관점도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보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 이미 추세가 다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해서 정부의 정책이 나온다는데 구체적인 정부의 뭐 3차 뉴딜 정책 이런 부분에 6월 초에 발표를 한다고 한다. 3차 뉴딜 정책 구체적인 부분이 발표를 하게 되면 그때는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라인대 대부분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고가를 더 강하게 뽑을 수도 있다가 되고 조정을 받을 때는 665포인트에서 690포인트라는 이런 라인대는 한번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대까지 내려온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전체 채널의 상단자를 돌파하고 지지를 받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역시 문제가 없다 될 겁니다. 다만 이 폭마디가 좀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전략 보도록 하죠. 이번 주 시장은 사실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1960이라는 자리 때는 지난주 금요일 날 건드렸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지지에서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한 번 정도 더 내려올 수 있다는 부분과 변동이 강하게 나타날 때는 1940포인트까지만 열어두시면 된다 정도. 그다음에 상단 자리는 이제 2010에서 2030포인트 사이가 될 걸로 보이는데 모멘텀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또 제한될 수밖에 없다로 보셔야 되겠죠.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50에서 695포인트 라인 때는 지지를 언제든지 받으러 내려올 수 있는 자리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미증시가 휴장인데 미증시가 휴장인 날은 국내 증시가 상승이라든지 하락이 좀 제한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28일 날 국내 금통위 정도가 있는데 국내 금통위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시사를 할 거냐, 이 부분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사람들이 우려한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홍콩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또다시 신흥국에서 자금이 유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환율이 여기서 꺾이게 되면은 다시 한번 지수가 바닥을 만든다, 이런 논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하는지 여부와 그리고 오히려 외국인들이 환차 이익을 노리고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개선되는지 여부가 역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중 간의 정치적인 부분은 노이즈 정도로 아직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역 분쟁으로 현재는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노이즈 정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더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우선은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슈가 발생된 쪽, 그리고 추가적으로 경제활동이 더 확대된다든지 아니면 코로나 관련된 뭔가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한된 구간에서의 지수가 등락을 보인다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종목별 업종별로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가 이달 마지막 한 주가 되는 그런 흐름인데 중요한 방향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방향에 맞춰서 더 위를 강하게 가느냐, 여기에 대한 강약적인 부분에서 노이즈적인 부분을 어떻게 얼마큼 소화를 하고 갈 거냐, 이 정도의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문제가 이번에 시장에도 이번 주 좀 문제를 좀 일으킬 것 같고, 또 거기에다 코로나에 관련된 치료제들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좀 포인트를 좀 보면서 변동성장의 종목 장세로 좀 대응을 해봐야겠습니다. 모의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서우수입니다.